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제가 느끼기에 혼란스럽습니다.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을 수십 개씩 보는 기계가 되고 갈수록 지혜와 생각이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위인의 명언으로 한번 삶을 되돌아보는 것 어떨까요? 쇼펜하우어의 인생의 지혜가 담긴 어록을 통해 지혜와 통찰을 같이 얻어보죠. 천년기와 노년기. 노년기는 우울한 시기가 아니다. 천년기에는 열정으로 방황하여 막상 기쁨은 별로 없고 여러 고통에 시달리는 시기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열정 때문에 힘겹게 시달리지 않는다. 행복을 고통 없는 상태라고 본다면 열정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 샹락은 소극적인 성질을 띈다. 즉, 고통이 없는 상태는 적극적인 행복 상태다. 그러므로 샹락을 즐길 수 없다고 한탄할 일이 아니다. 천년기가 슬프고 불행한 이유. 반드시 행복을 잡아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없는 불안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이다. 행복이란 그림자는 늘 이질적인 모습으로 눈앞에서 아른거릴 뿐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비로소 인생을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공허와 결핍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일찍부터 가르침을 주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망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인생은 청년 시절에 달려있다. 천년 시절에는 많은 것을 감명받기 쉽고 생생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정신의 결실을 맺는 시기다. 노년이 되면 자아가 완결되어 쉽게 감명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타인과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노년기는 행동과 활동의 시기이며 청년기는 배움과 인식의 시기이다. 사람과의 관계의 지혜. 타인의 개성을 견디며 인정해야 한다. 상대의 도덕적 성격, 그의 인식 능력, 기질이나 인상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그 사람의 본질은 부정하면 원수로 생각하고 싸울 수밖에 없으니 개성을 인정해야 한다. 관계의 역설. 교제에서 우월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일 때다. 따라서 상대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따금 상대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도 좋다. 오히려 상대방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과 가끔 상대방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서로가 우정을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 누구에게도 적의를 품지 마라. 사람의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의 행동을 잘 기억해 둬야 한다. 그렇다고 적의를 품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말라에는 모든 처세술의 절반이 담겨있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에는 다른 절반이 담겨있다. 분별있게 행동하고 쉽게 속지 않는 법. 모든 일을 반대로 상상해라. 행복할 때 불행을, 호감에는 적대감을 생각하면 분별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흥미를 느낀다. 대부분의 인간은 극히 주관적이므로 오로지 자신에게만 흥미를 느낄 뿐 다른 것에는 거의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남이 무슨 일을 하면 즉시 자신부터 생각한다. 자신의 일과 관계가 있으면 정신을 빼앗길 정도가 된다. 타인의 이야기가 참되거나 적절한 것인지 재미있는 것인지는 생각도 감정도 없다.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혼자 있는 장점은 첫째,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점. 둘째,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비사교적인 사람은 그런 사교성을 지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므로 사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인간의 생명력은 무언가를 하는 데에 있다. 정신적 생명도 지속적인 행위와 사유를 하며 무언가 할 것을 요구한다. 결국 우리의 생활은 본질적으로 쉼 없는 영속이다.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 끔찍한 무료함에 시달리다 곧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만다. 즉, 최소한 무엇을 만들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인간의 행복에 필수적이다. 인간의 본성은 감각적. 바로 눈앞에 보이는 대상일수록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관심을 보이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인간의 욕구는 노력하는 것. 각자 자신 능력 정도에 따라 무언가 행하도록 하라. 계속 활동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는 장기간 쉬어볼 때 잘 알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삶의 지혜. 생각과 말 사이에 커다란 틈을 벌려두어라. 즉, 현명한 자세는 생각과 말 사이에 커다란 틈을 벌려두는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 문제는 모두 비밀, 나중에 분리해질 수 있다. 자신의 분별력을 지키고 싶다면 말보다 침묵이 낫다. 침묵이 가져다주는 지속적 이익보다 말이 가져다주는 일시적 만족을 선호하지 말자.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겁은 단지 두려움이 지나친 것이다. 시간보다 더 고약하고 무인정한 고리대금업자는 없다. 시간을 채워야만 완성해낼 수 있는 어떤 것을 시간이 되기도 전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
미리 시간을 가불하게 되면 그가 미래에 갖게 될 에너지의 일부, 즉 그의 생명의 일부가 이자로 나가게 된다. 허세는 경멸을 일으킨다. 허세는 기만인데 기만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비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허세는 자신을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꾸며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낮게 돋보이려 하는 것이므로 스스로에게 내리는 유죄 선고다. 허영은 자신의 생각보다 타인의 견해를 중요시한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견해를 중요하게 생각해 자기보다 타인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질 자체보다 타인의 머릿속에 관심을 쏟아 직접 하지도 않은 것에 신경 쓴다. 이런 노력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속도 없다. 수단 때문에 목적을 망각하는 멍청한 짓이다. 두뇌보다 더 현명한 것.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하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존재의 저 깊은 바닥에서 나온 내적인 충동, 즉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자살. 육체적 고통이 심하게 겪고 있을 때 온갖 다른 근심에 대해 무관심해진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을 겪을 때는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럴 때 쉽게 자살할 수 있다. 자살에 따르는 육체적 고통이 하찮게 느껴지기 때문이다.